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의 돈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6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4시 26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시황과 종목 분석, 그리고 좀 튀는 종목들, 수급이 깡패다 종목들, 수급 특징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투데이 탑픽으로 올렸는데, 오늘은 좀 형식을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8월 15일날 얘기하고 나서 9월달부터 제가 시작을 거진 했거든요. 한 6개월 지날 동안 이 정도 포맷을 했으면 이 정도 포맷이 별로 일반인들에게 안 맞는다는, 또 유튜브 시청자들에게는 안 맞는다는 그런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이것보다는 이거는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저는 이제 수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수급 특징주 위주로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고요. 요것들은 앞으로도 제가 이제 아침에라도 이렇게 드릴 거예요. 기간 매수 시계상, 요건 항상 보셨죠? 누르시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잘라서 나오죠? 이렇게만 보면 잘라서 나오는데, 이미지를 누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갖고, 되도록이면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또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인데 위에는 외인, 밑에는 기관, 그리고 요거는 시계열 상위 10위 중에 딱 하나씩만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때 제가 목표가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때 이 수급이 들어와서 다음 날까지 영속성이 있는지 보고 그 다음부터 진입을 해볼까 해서 저랑 같이 한번 손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가 어저께 기간 시계열 상에서 1등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도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봐야 되겠죠. 이건 오늘 겁니다. 오늘도 보시면 어제 들어온 거, 연기금 같은 거 그 이상으로 들어왔고요. 투신도 어제 들어온 것보다는 적게 들어왔지만 많이 들어왔고, 보험도 어제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고요. 기타 금융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다 모든 것들이, 금융 투자는 그저께부터 3일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그래갖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연속성이 있는 것들을 공략을 하자는 차원에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보시면 GST 같은 것도 볼까요? GST 같은 경우도 어제 국내 기관이 3위 정도로 모았는데요. GST 한번 보겠습니다. GST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GST 보시면 연기금은 어저께 들어온 거에 3분의 1 정도는 내비뒀지만 그게 다 나간 게 아니니까 일단 오케이. 그 다음에 사모펀드는 계속 들어오고, 투신도 들어오고, 보험이나 금융투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그래서 요 중으로 3개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얘는 수급상 오케이. 요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요게 알루코입니다. 알루코가 5위였어요. 그래서 알루코를 한번 보시면, 알루코 보시면 지금 투신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조금 빠졌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왕창 지금 오늘 매도를 쳤습니다. 연기금은 다행히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3개를 주로 제가 딱 이거 하나만 고시면서 드리는 것도 참 힘들어요, 사실은. 요즘 뭐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워낙에 또 카톡에서도 오픈 채팅으로 해가지고 많은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오히려 그걸 자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그래서 이게 다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옥스도 다 좋아요. 뭐 동국제도 다 좋은데 연우도 좋고, 그중에 딱 하나만 고르니까 이게 또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계속 해보고요,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오늘도 왔더니 계속 좋아 보인다. 이런 것들은 좀 오늘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GST는 제가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제가 15% 이상 성장하는 컨센서스 종목 중에 최상단에 있었죠. 그죠? 몇 종목 빼놓고. 그래서 GST는 계속 공략 대상이었고요. 알루코도 조금 제가 오늘 팔았다가 사고 다시 샀는데, 알루코 역시도 2차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서 기간이 들락날락 하고는 있지만 좀 연속성이 있다면, 또 기술적으로도 계속 좋아 보이거든요. 한 번 정도 튈 정도 가격이라서 이렇게 해갖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도 좀 알려드려보고 기존대로도 알려드려 볼게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LG 디스플레이하고 원래 좀 요걸 봐야 되는데, 요거 전에 얘기 나온 김에 요것도 좀 볼게요. LG 디스플레이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요런 화면, 요것도 좀 화면을 좀 바꿨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GST 같은 경우는 투자 아이디어 수급 등이 놔뒀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뽑아드리는 이렇게 추정 EPS로 뽑아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그건 빼고 오늘자 뉴스페이퍼, 오늘자 리서치 페이퍼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는 OLED TV 고객사 다변화된다면 그러면서 TP를 타겟 프라이스를 3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요,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패널 가격이 상승해서 그 수혜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실적 개선 전망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작년에 대규모 구조조정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대규모 구조조정 했다는 얘기는 제가 예전부터 했었어요. 그죠? 제 채널 오래전부터 들으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구조조정한 회사들이 올라간다고 그때도 소개했고 그때 이후로 굉장히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역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요, 항상 잘 우리가 무슨 회사가 무슨 구조조정한다, 마른 송어리도 짠다 할 때는 좀 잘 봐야 됩니다. 그 이후로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이후에 디스플레이 업황 개선 수혜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라는 거고, 가장 큰 건 이겁니다. OLED TV 부분이 재평가된다. 과거에는 55에서 65인치 TV 중심에서 중대형 42인치와 48인치 그리고 초대형 88인치까지 라인업이 다각화되고 있다. 중국 광저우 캐파 증설로 프리미엄 TV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고요. 더불어 OLED 신규 고객사 확대가 전망된다. 요즘 뭐 저도 이제 이마트 같은데 그 아내랑 식구들이랑 장 보러 가보면 깜짝 놀라는 게 막 60인치도 막 100만 원대가 나오고요. 물론 뭐 패널은 우리나라 거 쓰고 전체적으로는 뭐 이런 그 럭셔리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싸졌나 싶어요. 그래서 OLED 쪽이 계속 고객사가 다변화된다면 LG 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좋을 거다 라는 거고요. 타겟 프라이스를 3만원으로 잡았으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3만원까지 꼭 안 가더라도 뭐 그쵸? 3만원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서 저는 항상 타겟을 얘네들보다 10%도 더 깎고 정도 봅니다. 그러면 3만원에 10% 깎고 한 27,000원 정도? 이렇게 요런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지 못할 경우는 이분들이 보시는 거에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그걸 타겟 프라이스로 보거든요. 그게 안전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보는 타겟 프라이스 그대로 보면 낭패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가총액 대비해서 순매수 상위 국내 기관이 모은 것들은 GST가 있고요. PSK 다 좋습니다. 청담동이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과열 안 된 종목들, 그래도 들어가서도 물려도 덜 아픈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특히 어제는 GST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이거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제일 적기 때문입니다. 제일 작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요거는 그래서 제가 내는 밸류 기준으로 좀 내봤는데요. 요게 두 개가 바뀌었죠.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는 반도체 업황의 화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는데 요게 요번 분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급 보시면 뭐 수급이 완벽하죠. 수급은 뭐 다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인이 뭐 어저께 좀 들어왔다 오늘 좀 빠졌는데 이 정도는 빠진 게 아니라고 보면 되죠. 이건 이제 기계적인 매수 매도가 되는 거니까. 라고 외인 기관 수급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외인 기관이 수급 주체이고 베리굿이다. 이거 베리굿 뭐 굿, not bad, 뭐 not bad, bad, 이렇게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딱 보시면 회사가 수급도 그렇고 투자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GST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너무 낮아요. 이 퍼가 무슨 말씀이냐면 매출의 성장률이 연간 27%고 EPS 성장이 요거는 기저효과라고 치더라도 요것만 치더라도요 52%까지 아니더라도 27%입니다. 그럼 이런 회사는 사실 27배 줘도 됩니다. 벌을. 근데 그렇게 줄 수는 없고요. 장비업체고 또 그리고 뭐 전공정 업체 있잖아요. 물론 전공정이 핵심 장비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얘도 15나 15까지는 아니더라도 12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 벌로 따지자면 겨우 이제 8.3배 줘도 아직 32,000원, 지금부터 30% 40% 가까이 37% 이상 올라야 되고요. 만약에
퍼 10을 준다면요 4만원까지도 봐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셌죠? 오늘도 굉장히 셌습니다. 오늘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고 잠깐 쉬고 있지만은 얘는 오늘도 1.78% 올라서 끝났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워낙에 좋으니까, 워낙에 회사가 싸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뭐 퍼 10까지 줘도 된다고 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는 최소한 이번 파동에서는 뭐 32,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GST는 제가 계속 저번 주 목요일부터 미는 종목입니다. 아시죠 그거?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리코가 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리코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특징주가 가 아니고 계속 제가 좀 추적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얘는 아쉽게도 그게 안 나와요. 리서치 페이퍼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얘는 달리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기사 나와 있는 거 공시된 뉴스를 보고 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알루코에서도 알다시피 이제 알루미늄을 갖고 뭘 하는 회사입니다. 뭐 건축용 창호도 만들고요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물론 건축용 창호 같은 것도 지금 건설업이 화랑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걸 보는 거죠. LG화학의 전기차용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팩 하우징 계약을 갖다 수주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6월부터 배터리팩 하우징을 납품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SK이노베이션에도 전기차용 배터리팩 하우징을 수주해서 본격 납품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 타이응엔 공장에서 전기차용 배터리팩 하우징을 생산할 계획이며 최근 고강도 알루미늄 신소재 개발을 위해서 삼성과 손잡으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요 기사를 봤을 때 이제 요걸 보고 또 우리가 실적을 한번 추적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알루코는 요 정도 다른 리포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공시된 뉴스 가지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게 차량 경량화 요거 2차전지 배터리 전에는 차량 경량화 알루미늄이 아무래도 가벼우니까요. 그쪽도 있었고 해서 얘가 실적만 받쳐준다면 주가가 또 좀 고공행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관심주로 가지고 있고 또 기간도 많이 들어왔는데 또 좀 살짝 꺼졌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좀 많이 좀 폭탄 매물 던져서 빠졌지만 한번 요 투신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연기금은 계속 또 며칠 들어왔네요. 물론 가격은 얼마 안 됩니다.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4,500억 정도 되는 회사니까 전일 시총이지만 연기금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좀 적게 들어오는 것 같긴 해요. 한번 그래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뉴스 보는 김에 자연스럽게 매크로 뉴스하고 종목에 영향을 줄 뉴스가 있는지 한번 특징 뉴스를 좀 살펴볼게요. 이건 미국은 1억 명이 벌써 접종을 했고요. 미국이 3억 명이니까 그죠? 3억 좀 넘으니까 벌써 뭐 3분의 1가량 이미 접종이 됐고요. 4,400조를 투하해서 다시 나로는 미국이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요거죠. 백신하고 재정 풀면서 경기 침체를 탈출한다. 올해 무려 6.7% 깜짝 성장률이 전망된다. 이건 뭐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좋아야지 우리가 좋아요. 미국이 좋아야지 우리가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지금 올해 6에서 7% 깜짝 성장률을 전망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세계 주요 투자은행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 UBS는 4.8%, 뭐 BOA는 3.9 이렇게 쭉 해서 노무라 이거 이런 얘네들이 제일 하자입니다. 항상 얘네들 맞는 걸 못 봤어요. 저는 제가 주식 투자한 지 16년째인데요 노무라 얘네들이 경제 분석하고 맞는 걸 못 봤습니다. 노무라 이거 아주 일본 그건 아니고 어쨌든 얘네들이 뭐 폭락한다 그럴 때는 절대 폭락. 얼마 전에 노무라가 지수에 폭락한다 그랬었죠. 그거 기사 제가 얘기하면서 노무라 잘 안 맞는데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그게 우리 수강생분들한테만 얘기했는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노무라 얘기했는데 노무라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주식 좀 떨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폭락한다고 그랬었어요. 또 노무라가. 그리고 노무라는 또 최고 고점에서 항상 더 간다고 얘기합니다. 노무라는 절대로 보지 마세요. 노무라 리포트 혹은 노무라가 내는 그런 매크로 전망 절대 보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처음에는 노무라가 괜찮은 회사였는데요. 노무라 증권이 요새 완전 망가졌다는 거 봅니다. 제가 본 16년 동안 노무라가 제대로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마클레이즈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나라 전망치를 보통 3점 뭐 후반대 그죠? 그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이렇게 성장을 해줘야 우리나라한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아시죠? 어딘지?
중국,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중간재료 우리가 수출한단 말입니다. 결국 엔드 유저는 미국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중국하고의 교역량이 훨씬 더 많다고 미국을 갖다 줘버릴 수 있느냐? 절대 그런 오산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중국의 중간재료 수출해서 중국에서 완성품을 만들어갖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좋아야지. 중간재로 가던, 아니면 한마디로 우리 당구 잘 치시는 분 아시죠? 원코 맞고 미국으로 가던, 직접 뭐 미국으로 가던 가는 거, 그게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수출과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큰 힘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성장 안 하면 우리나라도 속된 말로 나가리 납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6.10% 깜짝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좋다. 중국만 바라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좋고요. 옐런이 결국 나섰네요. 세계적인 최저 법인세를 도입하자라고 하네요. 자기들이 법인세 올리니까 다른 나라 법인세 내리지 마, 까불지 마, 이런 소리죠. 그죠? 근데 다른 나라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듣겠지만,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네, 형님 알겠습니다, 들어야 되겠지만, 다른 나라가 들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법인세율이 적지 않죠. 뭐 더 내릴 거 올릴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뭐 좌파 우파든 간에 상관없이 법인세율을 건드리는 건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괜찮을 거예요. 미국은 지금 자기들 법인세도 올리니까 그게 그 자금이 빠져나갈까봐 연련이 이렇게 앓는 소리 하는 겁니다. 요건 제 채널에서 계속 얘기해드리죠. 미국이 법인세 올리면 우리나라는 좋다. 그리고 백신 접종 서두른 영국이 다음 달 중순부터 해외여행을 허용한다고 하네요. 네, 좋네요. 이렇게 해외 허용하면 네, 뭐 술집 음식점도 재개될 거고 또 좋겠네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전에 요거 볼까요? 보복소비. 보복소비 폭발. 백화점 봄 세일에 진짜 봄이 왔다. 지금 뭐 백화점 30분 전인데도 줄 서 있고, 그죠? 이거 보이시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안에 선물 사러 가려고 아침 너무 바쁜데 빨리 가고 딱 여기 딱 땡 열리면 가갖고 쫓아가갖고 빨리 사갖고 출근하고 그랬습니다. 이 기분 압니다. 뭔가 빨리 사야 될 때 이렇게 쓰죠. 지금 그렇습니다. 폭등하고 있네요. 폭등하고 있어서 백화점주는 계속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잠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이거 이제 컨택주들이 조정받을 때는 매수 기회다. 일단 우리가 그래도 나스닥이 지금 반등을 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등 세게 할 때 나스닥과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 또 2차전지 쪽에서 쫙 이렇게 그 고점에서 탈출할 수는 없겠지만 분할 매수한 다음에 또 컨택주들이 떨어진 거 다 줍줍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올해 이따가 제가 갖고 왔고요. 올해 OLED 제조 시장이 전년비 40% 성장한다. 네. OLED 쪽은 저는 다른 것도 좋지만 어제 소개시켜 드렸던 LG 디스플레이하고 거기하고 와선율 딱 떨어지는 실리콘웍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전체 패널 회사는 LG 디스플레이 보고 핵심 IC 칩 부품 쪽으로는 실리콘웍스 보면 된다.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진테크가 장 끝나고 나서 좋은 소식이 나왔네요. 네, 일본 고쿠사이라는 회사를 밀어내고 삼성의 대용량 ALD 장비 첫 공급이다. ALD 장비가 이제 원자로 하는 그 증착 장비입니다. 여기 유진테크하고 삼성하고 원래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원자 증착기인데 원자층 증착기 정확하게는. 근데 이걸 갖다가 잭팟을 터뜨렸네요. 오, 대단합니다. 안 그래도 이런 소식이 우리 투자자들 근처에서 전해지던데 이제 유진테크는 계속 좋아 보여요.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을 10조 동안 10조를 보는 회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9조도 안 봤어요. 얼마 전까지 8조 후반 보더니 최근 들어서 9조 초반 보는데 갑자기 또 10조를 분기 영업이익을 10조를 보는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가 있다라는 게 한 석 달 동안 10조씩 영업이익을 남긴답니다. 대단한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그래서 이래서 지금 요즘 좋아요. 근데 워낙에 지금 주가를 외국인들이 억누르다 보니까 시원치는 않습니다만 괜찮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는 오늘 장중에 또 가온미디어는 제가 제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계속 트레이딩하는 종목으로서
보고 있는데 가온미디어가 메타버스 필수 XR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 수주도 되고 있고 뭐 하고 있다네요. 이게 XR이 뭐냐면 이 XR 프로젝트에 지금 과기부에서 하는 거에서 사업 협력을 맺었는데 XR이 뭔가 하니 이 XR이라는 것은 가상현실인 VR 또 증강현실인 AR 혼합 현실인 MR을 갖다가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해서 XR이라고 하나 보네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워낙에 요즘 뭐 기술적으로 발달을 많이 하니까 새로운 신조어도 많이 생기고요. 뭐 가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하는 게 참 재밌고요. 새로운 미지 세계도 계속 알게 되고 또 치매도 안 걸리고 좋습니다. 그래서 확장 현실 쪽으로 지금 가온미디어가 시스템 구축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차트를 보면 이제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좀 받아주는 그런 그림이 좀 보이거든요. 한번 좀 이따가 가격 차트 보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거 이 정도는 마치고요. 가격 차트 한번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참 그 전에 오늘 순서가 좀 뒤죽박죽입니다. 아까 처음부터 순서가 뒤죽박죽인데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오늘 보시면 나스닥이 딱 이랬습니다. 나스닥 오늘 끝나서 더 밀렸습니다. 나스닥은 어저께 올랐다가 새벽장에 밀리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요. 우리도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프라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혹시 너무 흥분하실까봐 나스닥이 다 좋게 넘어와서 절대로 시초가에 갭 상승했다가 눌릴 수 있으니까 시초가에 흥분해서 따라잡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략이 오늘 주요했습니다. 뭐 여기서도 제 수강생들이 듣고 있으니까요. 뭐 제가 그런 거 뭐 썼다는 거 뭐 증명 안 해도 다 아실 테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장 등락은 오늘도 쏘쏘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이유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겁니다. 요것 때문인데 요게 최근 6개월간의 코스피 코스닥 빨간 게 코스피고요. 파란 게 코스닥입니다. 그 중간에 다우와 이제 나스닥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보면 코스피가요 최근 6개월 동안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무려 10월 달부터 30% 올랐고요. 코스닥은 10%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우와 나스닥은 18%에서 17%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최근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냥 갈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외국인들이 이건 해지 차원일 수도 있지만은 거래소로 갖다 현물은 5.8번어치 사놓고도 선물은 밀어버렸죠. 그래서 선물 총 7천억 정도 하방으로 걸었습니다. 콜옵션은 다행히 다시 장중에는 하방이었는데 상방으로 전체적으로 돌아왔고요. 풋옵션은 여전히 하방으로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선물을 이렇게 걸어놓는다는 얘기는 상방을 완전히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이렇게 확 상승할 확률은 적다. 그러면 나머지 눌려 있었던 다우존스 나스닥이 올라오더라도 얘는 조금 그 정도에서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코스닥이 좀 더 올라와야 되겠죠. 물론 이건 6개월 만입니다. 6개월 만인데 6개월 동안 우리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5년을 보면요 얘기는 달라집니다. 크게 보면은 이게 나스닥입니다. 제일 위에 게. 나스닥은 뭐 5년 동안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뭐 빅테크 종목들은 막 오로지 고공행진만 했잖아요. 나스닥은 좀 별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코스피 5년 동안 보면 코스피가 제일 사실은 제일 처참한 실력입니다. 그죠? 왜냐면 5년 동안 2017년부터 코스피는 28%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코스닥은 47%, 다우는 53% 올랐고 나스닥은 무려 114%나 올랐습니다. 2배가 넘게 올랐다는 소리죠. 100%면 2배니까 200%면 3배고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 이제까지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말이 당연한 거고 또 이 연기금 지금 계속 팔아치우는 연기금이 나 한국 주식 안 해 미국 주식 할 거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잠깐 6개월 만에 이렇게 6개월 만에 코스피가 올랐다고 해서 코스피로 와라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그쪽 측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전체로 이렇게 5년으로 보면 물론 코스피가 안 올랐지만 6개월로 보면 코스피가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는 여기서 빌빌거리면서 계속 이루고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전고점을 돌파하기 힘들 것 같고 요 나머지 얘네들 미국의 다우, 나스닥 그리고 코스피가 좀 올라오면서 키 맞추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3개월치 보면요 거의 비스무리하게 되고 있고요. 또 1개월치 보면
이렇게 좀 코스닥이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요런 것도 우리 비교 차트 이게 키움 기준입니다. 저는 0731번도 직접 확인해 보면서 시향을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나스닥이 좋았어도 오늘 저는 우리 시장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행이 아니고 어떻게 재수롭게 맞췄는데요. 그럴수록 저는 그러면 매수 타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를 또 많이 했고요. 다행히 또 원달러 환율은 1120원을 툭 깼죠. 네, 오늘 외국인들이 이게 사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선물을 갖다가 하방으로 걸더라도 절대로 안 나갔다 이 말이죠. 네, 매우 좋습니다. 2밑으로 내려오고 또 1110원 가면은 또 단기 고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밑으로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을까 싶네요. 지금 정치 상황이 더 떨어지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 파스에서 주식을 좀 팔아치워야 될 때는 언제냐? 1,100원 근처에서부터 팔아치우거나 그 전에 내려왔다가 다 올라갈 때 그거 더 이상 못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주식을 조금 팔아치워서 현금화 좀 많이 시켜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전 이번에는 그렇게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파스에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파스에 1월 20일이 최고 수익률이었는데 작년 올해 통틀어서 근데 그게 1월달 그리고 2월달에 거의 많이 까졌다가 지금 다시 거진 그 수준으로 올라왔거든요. 다시 이렇게 이제 욕심 버리고 그 정도 되면 저도 현금화 다는 안 시키고 한 70% 정도는 현금화 시키고 30% 정도는 정말 핵심주만 놔두고 있다가 또 조정 받으면 또 들어오고 그래 볼 생각입니다. 그때는 제가 또 여기서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물론 저는 공부하시는 분에게는 저는 서슴없이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다 했으니까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 가지고 공략하려고 하는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스타하고 유진 로봇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보스타는 오늘도 4% 정도 올랐고요. 유진 로봇 좋죠. 요 정도 눌림이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오늘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진입이 되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요번 중간 정도 요 정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은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로보스타는 너무 힘이 세가지고 요건 좀 공략하기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로봇 쪽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봉이 몇 개 없습니다만 얘가 5일선 밑으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5일선을 극복하자마자 바로 20선까지 극복했고요. 오늘도 5일선 주고 올라갔잖아요. 얘는 공략 대상으로 보여지고 얘가 제가 보니까 그 이족보행 로봇 플랫폼 전문 업체인데 여기 회사 제가 그 IR 자료도 좀 유튜브에서 있어서 봤더니 괜찮더라고요. 또 제가 본 IR 자료의 동영상은 로봇이 커피 타는 거였는데 저도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타는 전문을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 회사가. 그래서 지금 로봇 쪽이 좀 좋아요. 로봇 쪽에서도 한 3종목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로봇 쪽이 왜 좋으냐면 지금 LG가 MC 부분을 철수하기로 하면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철수하기로 하면서 LG가서 그럼 어디에 관심을 가질 것이냐. 근데 이 로봇 산업 쪽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소식이 나오자마자 로봇 관련 섹터들이 뛰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단순 테마가 아니고 메가 트렌드도 봐야 되는 게 현대차에서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갖다가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매입을 했잖아요. 로봇 쪽은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로봇 쪽, 자율주행 쪽 모두가 다 훌륭한 우리의 투자 대상 메가 트렌드라고 보여져요. 지금 자율주행 쪽이 조금 썰렁한데 요럴 때 매집을 해야 됩니다. 저는 계속 매집하고 있습니다. 텔레칩스 예전부터 말씀드린 텔레칩스라든가 뭐 칩셋 미디어라든가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좀 계속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요럴 때 사놔야지 나중에 또 매기가 돌아올 때 확 꺾이거든요. 그다음에 SFA 반도체 역시도 얘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대장주인데 지금 살아났습니다. 살아났고요. 제가 봤을 때는 5일선 공략하면 되겠죠. 5일선 공략하면 당연히 되는데 근데 얘는 이제 좀 단점이 수급이 안 맞춰줍니다. 개인 수급이 주로 돼갖고 이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린이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고수분들 차트만 보고 들어가실 분들 그리고 모멘텀만 보고 들어가실 분이라면 한번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록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록뱀도 이게 요새 공매도도 엄청 때리고 또 회사 오버행 이슈도 그래갖고 가라앉았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이렇게 죽을 회사는 아닙니다.
OTT 쪽도 있고 하니까 드라마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거 외에 본업 외에 좀 시끄러운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조금 지금 살아나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가온미디어 오늘 좋죠.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수급 같은 경우 투신이 지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신이 들어오고 있어서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매물대 오늘 요 윗꼬리가 여기 있던 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린 매물들 요거 좀 소화시켜 준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소화시켜 주고 한번 또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계속 이건 트레이딩 바이 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이처홀딩스 한번 볼까요? 네이처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얘가 이제 수급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급이 제가 연기금이 좀 버렸는데 연기금이 또 다시 잡기 시작했고 투신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투신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종목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딱 오늘 5일선 급하고 24에서 딱 마주쳤는데 이거 좀 조정 받고 또 가겠죠. 그냥 마냥 날아가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이시언을 갖고 왔는데 시스템즈를 갖고 왔는데 얘는 이제 가상화폐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수분들만 하세요. 제 신호가 떠서 했는데 얘는 공략하는 곳은요. 그거 안 오면 안 하면 되니까 무조건 이봉의 중간이 정도가 딱 60선하고 120선이 겹치는 거거든요. 8,600원 깨지면 그때부터 주르륵 담으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외 한번 볼까요? 시외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시외에서는 조금 밀리네요. 시외에서는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5시 5분인데요. 녹화하고 하면 6시가 좀 될 것 같아요. 시외에서는 뭐 20원 밀리는 거니까 밀리는 것도 아니죠. 어쨌든 시외에서는 좀 밀리고 있지만 요게 요 정도 손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따라잡다가는 콱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잡아놔야 손절 라인도 짧아요. 혹시라도 또 뒤흔들 때라도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안 들어가면 됩니다. 유진택 아까 말씀드렸더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런 뉴스 나오기 전에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쫙 5에서 근처에서 쫙 말아 올렸습니다. 얘도 계속 이제 전고점을 뚫고 역사적 고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언제 팔면 되느냐 5일선 깨지면 팔면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죠? 역사적 전고점을 깬 회사들은 무조건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글땅 되더라도 냅두고 이 종가상 5일선 깨지면 나왔다가 여기서 보세요. 이것도 역사적 전고점 뚫고 나서 이날 나오는 거예요. 5일선을 깼으니까. 근데 다음날 다시 5일선을 회복했습니다. 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전고점 역사적 전고점을 뚫은 종목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5일선 깨지면 나오고 5일선 다시 풀으면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삼형통상도 있고 이거 너무 떠가지고 저도 지금 망설여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 정도 라인 요게 정확하게 74,700원일 겁니다. 74,000 아까 제가 줄을 거나서 74,700원입니다. 74,700원 74,700원에서 눌림 주고 간다면 얘는 한번 잡아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지금은 아니고요. 요게 74,700원이 요 직전 고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밟고 올라가느냐 안 하느냐 그 정도로 보여져요. 실리콘웍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 디스플레이 아니면 실리콘웍스입니다. 부품 회사는 IC 칩을 만드니까 얘는 그 정석대로 볼륨점에도 상단 맞고 올라가는데 이거는 지금 따라잡을 때가 아닙니다. 5일선까지 기다리셔야죠. 지금 뭐 주니님분들 따라잡지 마시고요. 아무리 좋다 그래도 5일선 분명히 5일선 기회 줍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5일선 안 주고 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5일선 기회 주고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일선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거는 뭐 무조건 좋다고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요 정도로 해갖고 제 관심주하고 저 지금 또 일단 보초병 넣어놓은 종목들 중에서 한번 세게 들어갈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번 상승 파동이 최소한 2주, 3주는 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건 모르죠. 시장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길게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존에 좀 물량이 적었던 물건이라든가 좀 아니면 혹은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들 이건 이제 제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눌림이라서 오늘 또 듬뿍 담아놨습니다. 당장 많이 오르리라고 생각 안 하지만
이번 파스 저는 조금 길게 좀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